자, 첫 번째 경기 이제 뉴캐슬 대 아스날. 자, 카라바오컵 이제 4강 2차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이제 하비마스가 결장 중. 그리고 추가로 이제 조엘링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 의심이 좀 상황이라 보시면 되고, 그리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카, 제수스 그리고 베나이트가 결장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이제 좀 결장 선수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좀 전달을 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은 이제 아스날 홈에서 경기가 치러졌는데, 이제 그 경기에서는 뉴캐슬이 2대0 승리를 거두며 2점의 리드를 안은 채 이제 홈으로 와 이제 2차전을 좀 치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이제 2점 차 이상으로만 지지 않으면은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좀 진출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뭐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뭐 현재는 이제 좀 뉴캐슬이 더더욱 이제 좀 여유롭게 이제 좀 더 약간 좀 아스날에 비해서는 좀 플레이할 수 있는 그 여건이 좀 됐다, 이렇게도 좀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뭐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아스날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제 2점 차 이상으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라인을 올려 좀 적극적으로 좀 공격에 나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차전보다는 좀 더 뭐 라인을 내려 이제 초반에는 좀 지키는 식으로 플레이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을 좀 고려했을 때는 이번 경기 양 팀의 그런 좀 초반 플레이 스타일이 다소 좀 상반될 수 있는 좀 경기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조건 2점 차 이상으로 좀 이겨야 되기 때문에 초반부터 좀 적극적인 좀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고, 반면에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수비에 더 좀 집중을 해서 좀 안정적인 플레이를 좀 보일 수 있는 그런 양 팀의 좀 초반 경기 흐름이다, 이렇게도 좀 전해드려 봅니다. 자, 물론 이제 한 달 전 양 팀이 맞붙었을 때와 이제 비교했을 때 이제 뉴캐슬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가 다소 좀 떨어졌고, 이제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전 경기 이제 시티 상대로 5대1 대승을 거두며 4연승을 이어가 이제 최상의 좀 모멘텀을 이제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한 달 전에 이제 두 팀이 이제 1차전을 붙었을 때랑은 달리 이제 현재는 뭐 아스날의 좀 흐름이 더 좀 좋은 편이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다만 근데 문제는 지금 아스날이 이제 이번 경기 포함 8경기 연속 3살 간격으로 이제 경기를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생각 이상으로 피로 누적이 좀 클 수 있고, 그리고 홈 뉴캐슬 상대로 2점 차 이상으로 이기기는 좀 많이 좀 버거울 수 있다는 점까지 좀 고려를 하면은 요 경기는 뭐 이제 아스날의 그런 좀 카라바오컵 결승 좀 진출에 있어서는 좀 가능성이 좀 다소 좀 낮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스날의 이후 일정이 좀 없긴 하지만, 만약에 이제 후반 뭐 70분 대 이후에서도 이제 아스날이 만약에 뭐 리드를 좀 가져가지 못한다고 하면은 좀 약간 일찍이 좀 주전을 좀 뺄 가능성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좀 부분들을 좀 고려했을 때는 아무래도 뭐 아스날이 이번 경기에서 뭐 이제 설령 좀 이긴다고 해도 뭐 2점 차 이상으로 약간 이기기는 많이 좀 어렵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니까 약간 좀 뭐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뭐 뉴캐슬이 좀 카라바오컵 결승전에 좀 진출할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물론 뭐 근데 그래도 현재 좀 홈에서 이제 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는 이제 뉴캐슬이, 그렇다고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아스날 상대로 이제 이긴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뭐 그렇다고 뭐 아스날이 홈 뉴캐슬 상대로 2점 차 이상으로 이겨 결승에 좀 진출하는 그림도 잘 안 그려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저는 이 경기는 뭐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좀 접근을 하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네, 분석 결과로 봤을 때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아스날 햄문학 이제 무슨 쪽에서 뭐 고배당 자비, 네, 이렇게 좀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갈 수 있고, 그리고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네,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뉴캐슬이 좀 수비적으로 나설 수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스날의 좀 라인이 좀 대체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좀 경기이기 때문에 뉴캐슬 또한 어느 정도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좀 만들 것으로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좀 그런 식으로 좀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 오바로도 좀 흘러갈 만한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네, 고배당잡이로 아스날 햄버알부, 안 그러면 어느 분 본다고 하면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레가네스 대 이제 레알 마드리드. 자, 이 경기는 이제 스페인 FA컵 8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자,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현재 벨링엄, 그리고 음바페, 카마빈가, 그리고 이제 밀리탕, 카르발, 그리고 이제 최근에 좀 리디거까지 이제 좀 결정을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주전 키퍼인 쿠르투아 등 지금 주축 선수들 다수가 이제 결장 중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공수 방면에서의 그런 좀 전력 누수가 굉장히 큰 현재 좀 레알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 경기에서는 온전한 라인업을 이제 구축하지 못한 채 이제 경기에 좀 나서야 된다, 이렇게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꼬마와 빌바오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좀 만들며 이제 5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라요 상대로 홈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무패 행진이 끊겼습니다. 네. 물론 뭐 이제 그 경기에서 레가네스가 한 명 좀 퇴장을 당해 수적 열세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반 막판에 라요 상대로 무려 PK를 좀 2번이나 좀 얻었어요. 네. 자, 그러면서 굉장히 좀 저력 있는 모습을 좀 보였던 그런 레가네스긴 하지만, 문제는 그 PK 2개를 전부 다 좀 실축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좀 패배를 하게 되었죠. 네. 자, 다음으로 이제 직전 경기에서 이제 약간 이제 무팽진이 끊긴 거죠, 레가네스긴 하지만 최근 좀 퍼포먼스를 좀 봤을 때는 굉장히 좀 기대 이상의 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도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정팀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4연승을 이어가다가 이제 직전 경기 에스파뇰 상대로 원정에서 좀 패배를 하면서 흐름이 끊겼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직전 뭐 에스파뇰전에서 70% 이상의 좀 점유율을 가져가며 이제 예상대로 유리하게 경기를 좀 풀어갔지만, 에스파뇰의 공격 한 번에 좀 실점을 하면서 이제 1대0 패배를 좀 당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직전 경기에서는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간 거는 별개로 좀 기대치에 좀 못 미치는 좀 경기력을 보였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일단 뭐 요경 같은 경우는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뭐 레알이 원정이라 해도 이제 높은 볼 점유율을 좀 바탕으로 이제 좀 템포 조절하며 경기는 좀 운영할 것으로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뭐 레가네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제 기존보다는 좀 라인을 좀 내려 이제 좀 수비적으로 좀 플레이하다가 역습 위주로 풀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약간 좀 전형적인 좀 강팀 대 뭐 약팀의 양상으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다만 지금 이제 최근 좀 레가네스의 수비가 굉장히 좀 견고한 편이고,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가 현재 뭐 3, 4일 간격으로 계속 원정 경기를 치르며 이제 힘든 일정을 좀 소화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체력적으로는 레알 마드리드가 많이 좀 고전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이제 레알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포함 원정 4연전을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일정이 빡세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원정 이제 4연전 중에서는 이제 챔스 경기를 뛰러 이제 프랑스에 좀 갔다 온 그런 좀 경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만큼 확실히 좀 레알의 좀 최근 좀 살인적인 그런 좀 일정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이번 경기 굉장히 좀 레알 입장에서는 많이 좀 버거울 수 있는 매치업이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려봅니다. 네.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좀 체력적인 부분과 좀 더불어 지금 현재 뭐 벨링엄, 이제 음바페와 같은 그런 이제 공격에서의 그런 핵심 선수들이 전부 다 지금 결장 중이죠, 레알이기 때문에 공격을 이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는 레알이 좀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에너지 레벨에서도 많이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요 경기는 뭐 생각 이상으로 레알한테 어려운 경기가 좀 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약간 좀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뭐 현재 지금 레알의 1.4대 승 배당은 뭐 배당 대비 크게 좀 메리트가 없다 보니까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 이 경기는 레알보다는 배당 대비 그래도 레가네스 사이드를 도전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지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는 분석 결과 봤을 때는 네. 레가네스 프랜승으로 접근하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레가네스 프랜승 보는 경기. 네, 아니면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이건 저득점 양상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레가네스 프랜승에 이제 2.5점 언더로 이제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트라스부르 대 이제 앙제 경기. 자, 이 경기는 이제 프랑스 FA컵 이제 16강전 경기입니다. 자, 일단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1명 결장 중. 그리고 이제 앙제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우선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8경기 연속 이제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다가 직전 경기 이제 렌 상대로 좀 패배를 하면서 이제 아쉽게 무패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그 직전 뭐 렌 경기에서는 이제 무승부로 좀 마무리되나 좀 싶었지만 막판에 좀 실점을 하면서 아쉽게 좀 패배한 그죠 스트라스부르고, 그러면서 이제 이로 인해 긴 무패 행진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앙제 역시 이제 5연승을 좀 이어가며 이제 좀 최상의 좀 페이스를 좀 보이다가 최근 뭐 이제 랑스 상대로 좀 패배하며 긴 연승이 좀 끊겼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최약체인 르하브를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무승부를 좀 거두며 이제 저조한 그런 경기로 좀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좀 이전에 비해서는 좀 페이스가 떨어진 그런 좀 현재 좀 앙제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좀 최근 상황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그래도 스트라스부르가 뭐 앙제 상대로는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해 이제 좀 주도권을 좀 가질 것으로 보고, 그리고 여전히 이제 스트라스부르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공격 전개가 진짜 좋다 보니까 뭐 앙제 상대로 충분히 좀 공격에서 더 좀 두각을 좀 나타낼 것으로 봐요.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스트라스부르가 주로 좀 라인이 올라간 상태에서 플레이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앙제가 이제 최근에는 뭐 라인이 올라간 팀들 상대로 비교적 좀 수비를 잘 공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앙제 역시 뭐 어느 정도 좀 좋은 득점 기회를 좀 만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다 보면은 뭐 이제 스트라스부르뿐만 아니라 이제 앙제 역시 좀 공격에서의 그런 좀 퍼포먼스를 어느 정도 좀 기대해 볼 만한 그런 좀 매치업이지 않을까 예상을 해봐요. 자, 그래도 뭐 여전히 뭐 경기력이 좀 좋은 스트라스부르고, 그리고 홈에서는 계속해서 좋은 득점력을 통해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도 이제 스트라스부르가 이런 점을 더 잘 살릴 것으로 보고, 그리고 이제 상대 전적에서도 스트라스부르가 많이 앞선 만큼 강한 면모를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고려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이 경기는 홈팀인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래도 분석 결과로 봤을 때 그래도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저는 이거 스트라스부르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스트라스부르 승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어노바는 본다고 하면은 오바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C 밀란 대 이제 AS 로마. 자, 이 경기는 이제 이탈리아 FA컵 이제 8강전 이제 경기입니다. 자, 일단은 양 팀 다 주전 수비수 1명씩 결장 중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뭐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메르송이 좀 결장 중이고, 그리고 로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만치니가 결장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AC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 많은 영입과 더불어 이제 기존 선수들 몇몇을 좀 정리하면서 좀 생각 이상으로 좀 선수단을 좀 크게 개편을 했습니다. 네. 일단 지금 주앙 펠릭스,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의 그런 좀 핵심 포워드였던 뭐 산티아고 히메네스를 이제 좀 영입을 하면서 포워드 라인을 좀 강화시켰고, 그리고 이제 뭐 카일 워커, 그리고 이제 미드필더인 소틸 등을 좀 영입하면서 나름 좀 알찬 영입을 좀 해왔습니다. 네. 자, 다만 일단 뭐 영입도 뭐 알차게 했지만 그래도 이제 뭐 떠난 선수를 봤을 때는 뭐 이제 모라타를 좀 비롯해 이제 오카포르, 그리고 이제 베나세르 등이 좀 팀을 좀 떠나게 되면서 좀 전체적인 좀 선수단 구성이 좀 많이 좀 바뀐 그런 AC 밀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원정에서는 승이 없었을 정도로 극심한 부진을 좀 겪었었지만 직전 원정 경기에서 코모 상대로 승리를 거두며 드디어 이제 이번 시즌 첫 원정 승리를 이제 거뒀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홈과 비교했을 때 원정에서는 이기질 못하면서 굉장히 좀 침체된 모습을 보였었는데, 또 이제 직전 경기, 그것도 이제 직전 원정 경기에서 뭐 코모 상대로 원정 이기며 이제 나름 좀 원정에서도 어느 정도 좀 반등할 기미를 좀 보이고 있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자, 그래도 뭐 아직까지 뭐 원정 뭐 로마보다는 홈 밀란의 경쟁력이 더 있는 건 사실이고, 그리고 뭐 경기력 면에서도 아직까지는 이제 홈 밀란의 그런 좀 경기력에서의 기대치가 더 높다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다만 이제 아까도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밀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수단을 확 개편했다 보니까 기존의 팀 케미가 이제 무너질 줄 우려가 있고, 그리고 이제 조직력도 많이 지금 떨어질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좀 밀란한테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새로 이제 영입한 좀 선수들이 이제 좀 팀에 좀 녹아드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좀 잘 좀 녹아들 거라고 보긴 하지만, 현재로서는 좀 밀란의 조직력이 이전보다는 많이 좀 떨어질 수 있다. 네, 요 점은 약간 좀 고려 사항이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로마가 좀 최근 좀 원정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원정에서의 혈이 좀 뚫렸다고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좀 봤을 때도 최근 4경기 연속 이제 AC 밀란 상대로 진 적이 없을 정도로 로마가 좀 강한 면모를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런 약간 요소들을 좀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뭐 로마가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 계속해서 좀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뭐 밀란이 좀 영입을 좀 굉장히 좀 많이 하긴 했지만, 그게 지금 초반에는 오히려 좀 도구로 작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AS 로마의 그런 좀 원정에서의 좀 승리를 통한 그런 좀 혈이 좀 뚫린다는 점, 플러스 뭐 상성적인 면에서도 지금 로마가 더 앞서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다 종합해서 고려하면은 요거는 로마 사이드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승패 본다고 하면은 저는 로마 프랜승 쪽으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어반응 본다고 하면은 언더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로마 프랜승의 2.5점 언더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인토벤 대 이제 페노르트 경기. 자, 여기는 이제 네덜란드 FA컵 8강전 이제 경기입니다. 자, 일단 호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틸만, 페피, 그리고 레드즈마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좀 포워드 라인에서의 좀 전력 누수가 있는 그쪽 호벤이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칼비스탱스, 그리고 무사, 그리고 제로키 등이 좀 결장 중입니다. 자, 그리고 추가로 이제 지금 주축 포워드의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좀 이제 이적을 하면서 확실히 좀 이제 전력 누수가 좀 커진 그쪽 페노르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히메네스가 좀 밀란으로 좀 이적을 하는 바람에 이제 핵심 포워드 한 명을 좀 잃은 상태다, 이렇게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호벤 같은 경우에는 3연승을 좀 거두며 상승세를 좀 타다가 직전 경기 네이면 상대로 무승부를 거두며 이제 연승 행진이 좀 끊겼습니다. 네. 물론 이제 그 경기에서 이제 3대1로 호벤이 좀 앞섰긴 했지만, 후반 끝나갈 때쯤에 넬이 이제 네이면한테 좀 두 골을 좀 연달아 좀 실점하면서 3대3 무승부로 좀 끝이 났었죠. 네. 거기서 좀 다 잡은 경기를 이제 놓쳤던 그런 좀 직전 경기에 좀 호벤이고, 그리고 약간 좀 이로 인해 이제 연승 행진도 끊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 뭐 릴 상대로 6대1 대패를 좀 거두며 무기력한 모습을 좀 보였고,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에서는 이제 아약스 상대로 좀 지면서 이제 연패를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뭐 불과 뭐 2주 전쯤에 뭐 바이에른미넨 상대로 3대0 대승을 좀 거뒀던 페노르트인데, 그때와는 지금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졌어요. 네. 그래서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흐름이나 좀 경기력이 좀 떨어진 그런 좀 페노르트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뭐 호벤이 좀 더 뭐 홈에서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경기를 좀 조율할 것으로 보고, 그리고 최근 뭐 양 팀 다 좀 계속해서 좀 실점이 좀 많기 때문에 이번 경기 역시 뭐 만약에 좀 어느 정도 좀 수비에서는 좀 흔들릴 요소가 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특히 뭐 지금 호벤이나 좀 페이노르트나 이제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가 좀 많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후방에서의 좀 턴오버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뭐 그래도 지금 현재 뭐 호벤의 흐름이나 경기력이 지금 더 좋은 편이고, 그리고 페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경기 포함 원정 3연전을 좀 치르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많이 좀 열세일 수 있습니다. 네.
좀 뭐 그러다 보면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좀 에너지 레벨에서도 이제 호벤이 더 이제 우세하게 우세한 모습을 좀 보이며 경기를 좀 잘 좀 풀어가지 않을까 한번 좀 예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이제 페이노르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축 선수들의 좀 결장이 많고, 그리고 이제 산티아고 히메네스까지 이제 팀을 좀 떠나게 되면서 더더욱 좀 전력 누수가 좀 커졌기 때문에 이런 약간 좀 전력적인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요 경기는 그래도 홈팀인 호벤사이드를 보는 게 이제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저는 요 경기는 네,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아인토벤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네, 호벤 승 쪽 보는 경기. 자, 그리고 이게 뭐 기준 언업 기준점이 이제 2.5가 아니라 이제 3.5인데 3.5는 좀 많이 좀 애매하다고 봐요. 네. 아무래도 일단은 뭐 양 팀 다 좀 최근 좀 수비가 좀 흔들리고 있는 건 좀 맞긴 하지만 좀 페이노르트의 그런 좀 득점력이 좀 많이 좀 식은 감이 있고, 그리고 이제 페이노르트나 뭐 이제 호벤이나 이제 주축 좀 포워드들의 결정이 어느 정도 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3.5는 언업 기준점이 좀 높지 않나 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요거는 네, 호벤 승에 어느 분 가져간다고 하면은 언더사이드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아인토벤 승에 3.5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어헤드 대 이제 노르드베이크. 자, 요 경기 역시 이제 네덜란드 FA컵 8강전 이제 경기입니다. 자, 일단 고에다 같은 경우는 지금 큰 결장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르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주전 포워드 한 명이 결장 중이에요. 자, 일단 이제 고에다 같은 경우에는 직전 경기 이제 트벤테 상대로 극적으로 무승부를 좀 거두며 8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홈에서는 7경기 연속 멀티 득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좋은 득점력을 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여전히 좀 공격 흐름이 좀 좋은 그런 좀 고어헤드라고 볼 수가 있고, 자, 그리고 이제 노르드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3부 리그 팀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네덜란드 좀 3부 리그 팀인데 그마저도 이제 최하위권에 위치할 정도로 3부 리그 내에서도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는 팀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뭐 현재 좀 3부 리그 16위에 이제 위치하고 있는 좀 노르드베이크로 뭐 자칫 좀 잘못하다가는 뭐 4부 리그로까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노르베이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 원정에서 3연패 중으로 원정 성적이 좀 저조하고, 그리고 원정에서는 6경기 연속 멀티 실점 이상을 좀 기록 중으로 수비 밸런스가 많이 좀 무너졌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확실히 좀 홈과 좀 원정에서의 좀 편차도 큰 그런 좀 노르드베이크라고도 볼 수가 있네요.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뭐 노르드베이크가 이제 현재 좀 최고점의 좀 득점력을 보이고 있는 고어헤드를 좀 만나게 되다 보니까 고어헤드의 그런 공격을 좀 대처하기는 많이 좀 어려울 수 있고, 그리고 양 팀의 그런 체급차가 큰 점까지 고려를 한다고 하면은 이 경기는 그래도 홈에서 그것도 뭐 고어헤드가 좀 일방적으로 이제 밀어붙이는 양상으로 좀 흘러가도 이제 이상할 게 없지 않나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원사이드한 경기로도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경기다라고도 말씀을 드려봐요. 자, 물론 이제 노르드베이크가 뭐 32강전에서 뭐 빌럼 상대로 승리를 좀 거두긴 했지만 그 경기는 뭐 이제 빌럼이 어느 정도 힘을 뺀 경기였을 뿐더러 노르드베이크가 홈에서 경기를 좀 치렀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노르드베이크가 원정이면서 빌럼보다는 훨씬 더 지금 좋은 경기력을 좀 보이고 있는 고어헤드가 좀 상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노르드베이크의 그런 좀 이변을 좀 기대하기는 많이 어렵지 않을까 좀 예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요런 점들을 좀 다 고려했을 때 요 경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뭐 고에드가 홈에서 좀 무난히 좀 이기는 그림으로 이제 그려지지 않을까 한번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튼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저는 요 경기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고에드 승쪽 보는 경기. 자, END 기준이라고 해도 요 경기는 마인승 쪽 보도록 할게요. 고에드 승 이제 END 기준 마인승. 네, 그리고 3.5 기준은 본다고 하면은 오버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 뭐 마인스까지 좀 보는 입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3대0 스코어를 좀 제외하면은 뭐 나머지는 다 이제 오버로 좀 흘러갈 수 있는 그런 좀 경기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고에드 승 마인승의 3.5가 기준이라고 해도 오버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외 경기. 자, 일단은 레버쿠젠 대 이제 켈른. 자, 확실히 지금 뭐 켈른이 이제 지금 2부 리그 이제 1위로 굉장히 좀 호성적으로 좀 거두고 있고, 그리고 이제 레버쿠젠이 이제 이 경기 다음에 이제 한 2, 3일 정도 쉬고 바로 또 리그 경기를 좀 뛰어야 된다는 점을 좀 고려하면은 레버쿠젠의 좀 로테이션 가능성도 이제 염두는 해야 됩니다. 네. 자, 다만 뭐 그럼에도 좀 불구하고 현재 좀 양 팀의 좀 체급차가 좀 많이 크고, 그리고 이 경기가 레버쿠젠이 원정양이 홈이라는 점까지 좀 고려를 했을 때 그래도 요거는 뭐 킬른 사이드로 보기는 많이 어렵지 않나 싶어서 저는 뭐 레버쿠젠 승 쪽 그래도 보는 경기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이 경기. 그리고 요거는 네 1엔디 기준은 그래도 가져간다면 마인승 보는 경기, 3.5점 본다고 하면 오버 보는 경기. 네, 그럼 요렇게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조금 어느 정도 좀 뭐 리스크가 있을 수 있는 경기인데 뭐 그걸 좀 감안해도 뭐 레버쿠젠이라는 좀 네임 밸류를 좀 더 고려를 했을 때는 이렇게 가져가는 경기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이제 코번트리 대 이제 리즈 챔피언십 경기죠. 자, 이 경기는 저는 코번트리 프랜승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번트리 프랜승 쪽 보는 경기. 안 그러면 이거는 고배당으로는 무승부 도전하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일단 뭐 리즈나 뭐 코번트리나 지금 뭐 굉장히 좀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 코번트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뭐 홈에서 더 극강의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현재 뭐 긴 연승과 더불어 리즈 상대로도 이제 홈에서 지금 최근 거의 좀 매번 좀 좋은 결과를 좀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을 좀 고려한다고 하면은 뭐 이번 경기는 그래도 코번트리 좀 볼만한 그런 이유가 더 있지 않나 싶어서 코번트리 프랜승 내지 안 그러면 고배당으로 무승부 보는 경기로만 가져가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이렇게까지 해서 이제 오늘 해외 축구에 대한 분석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분석이 좀 괜찮다 이제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랑 질차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그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오늘도 끝까지 이제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